만약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1100만 명이나 많은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생아들이 영하의 온도에서도 밖에서 자야 하고 일상생활이 소설보다 더 기이한 그런 곳 말입니다. 환영합니다, 러시아에. 이곳은 정상적인 것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땅입니다. 영하 67도 되는 추운 겨울을 견디는 외딴 마을부터 위장한 구급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숨기는 부유한 엘리트들까지 러시아는 상상할 수 없는 극단의 땅입니다. 하지만 왜 수백만 명의 여성이 인생의 동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곳의 야생 전통과 극적인 대조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러시아를 파헤칠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혹독한 땅에서의 일상생활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광활한 지형과 잔인한 날씨 아래 묻혀있는 비밀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세계의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칭호는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닌데 이 나라는 유럽의 숲에서 아시아의 초원까지 두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총 면적이 17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러시아는 차가운 핀란드에서 먼 중국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16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극한의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북쪽은 북극에서 불어오는 뼈를 시리게 하는 바람에 찔리고 남쪽은 아열대 따뜻한 숨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온도가 영하 67도 떨어지며 다른 곳에서는 45도 이상의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얼어붙은 땅들 중에서 오임야콘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의 숨결조차 즉시 얼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 마을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통이 존재합니다. 러시아 부모들은 신생아들이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 밖에서 낮잠을 자게 하면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관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추위와 함께 살아온 수많은 세대의 지혜가 응축된 것입니다. 더 북동쪽의 외딴 지역인 추코트카에서는 추크치족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혹독한 자연 환경의 중심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만 인간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얼어붙은 툰들에서 햇빛이 비치는 평원까지 지리는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생각하고 믿는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광활한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광대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인구 밀도는 놀랍게도 낮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곱킬로미터당 약 8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총 인구가 약 1억 4,600만 명인 가운데 대다수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분주한 서부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의 광대한 땅은 인구가 희박하여 넓은 지역이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농촌 마을을 떠나 서쪽으로 일자리 기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익숙한 이미지가 되었고, 이는 사회적 풍경과 국가의 물리적 얼굴을 점차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입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8,400만 명의 여성이 있는 반면 남성의 수는 약 7,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1,1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잠재적인 남성 파트너 없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비 차이는 특히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독특한 사회적 압박을 만듭니다. 집에서 선택의 폭이 제한된 많은 여성들은 러시아의 국경 너머로 눈을 돌려 해외에서 데이팅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이 외국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말이죠. 여성이 남성보다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나라에서 러시아 여성들은 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해외에서 사랑을 찾기를 꿈꾸는 걸까요? 그 답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그들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세련된 스타일 감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국제 미인 대회에서 종종 선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력은 외적인 모습에 그치지 않고 일상 문화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 우아함은 눈보라와 뼈를 시리게 하는 추위가 끊임없이 동행하는 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완벽하게 맞춘 하이힐과 맞춤 코트를 입고 얼음으로 덮인 인도를 우아하게 걷는 여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가는 짧은 여행조차 패션 성명으로 변합니다. 러시아 여성에게 스타일은 단순한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자부심, 규율, 그리고 내적 힘의 표현입니다.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죠. 겨울이 얼마나 혹독해도 그들은 변함없는 우아함을 유지하며 아름다움을 통해 회복력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더 깊은 것을 반영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내적 힘의 거울이라는 강한 문화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인내 사이의 이 섬세한 균형이 러시아 여성을 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우아함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에게 빠르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의 클릭이지만 이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대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세계의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할게요. 러시아의 이야기는 고대 차르에서 시작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2017년의 혁명 이전 러시아 제국은 유럽 전체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혁명은 그 제국을 분열시켰고 2022년에는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20세기 동안 소련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냉전 동안 서방과 대치했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오늘날 러시아 인구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인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러시아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문화적 재창조에 혼란스러운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광대한 크기, 풍부한 자연 자원,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은 여전히 국제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깊고 극적인 역사는 러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전직 KGB 요원이 권력을 잡고 러시아를 21세기로 이끌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으로 가는 길은 2000년에 7-15년 그가 KGB에 입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반첩보 작전에 집중하며 동독에서 비밀 정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훈련은 전략, 충성심, 그리고 사람을 읽는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나중에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정의하게 됩니다. 2000년의 초반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푸틴은 KGB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역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2000년의 말까지 그의 빠른 상승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옐친이 사임하고 푸틴은 대통령이 되며 길고 논란이 많은 리더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푸틴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놀랍지만 러시아의 과거는 그보다 더 깊은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가장 전설적인 랜드마크의 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렘린은 러시아 정치와 영성의 심장부로 모스크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11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렘린이 러시아 정부 자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어떤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전역에 약 20개의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가장 유명하며 궁전과 고대 교회가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거주지로 사용됩니다. 내부에는 제국의 왕관에서 종교 유물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귀중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인 차르벨이 있으며 무게가 200미터톤에 달합니다. 비록 웅장하지만 큰 균열로 인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을 마주하고 있는 붉은 광장은 러시아의 가장 상징적인 광장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한눈에 펼쳐지는 곳입니다. 소련 군사 퍼레이드부터 정치적 시위까지 이 광장은 항상 국가의 맥박을 반영해 왔습니다. 크렘린과 붉은 광장은 러시아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제국의 힘, 영적인 헌신, 그리고 극적인 역사를 혼합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나 현대 러시아의 맥박을 느끼고 싶다면 모스크바로 가야 합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광대한 수도로 1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어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활기찬 대도시는 고대 문화와 현대의 사치가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보물이 세련된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도시는 크렘린, 붉은 광장, 그리고 웅장한 극장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랜드마크를 자랑하며 수세기의 예술과 유물을 보존하는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이기도 하며 인구당 100만 장자의 수가 뉴욕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부유한 모스크바 시민들은 도시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빌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건축의 경이로움인 세븐 시스터즈, 즉 스탈린 시대의 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모스크바 지하철은 지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티, 즉 반짝이는 금융지구에서는 연방타워가 374m의 높이로 솟아 있으며 유라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현대적 야망의 대담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치 아래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하 궁전처럼 놀라운 지하철 시스템입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 35년에 개통된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련의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걸작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궁전으로 만들어진 이 지하철역들은 정치적 메시지와 예술이 혼합되어 권력과 역사를 기립니다. 각 역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콤소몰스카야 역에서는 대리석 기둥과 금색 모자이크가 소련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샹들리에가 플랫폼을 밝혀주고 조각과 벽화가 일상적인 통근을 역사 속 산책으로 바꿉니다. 마야코프스카야 역은 아르데코와 미래적인 디자인을 융합하고 플로시차드 레볼루치 역에서는 노동자들의 청동 조각상이 복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속으로 주조되어 소련의 이상을 체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거리 아래 숨겨진 박물관입니다. 지하의 사치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곳이 그 답입니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더 놀라운 것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탐험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전설적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 장대한 여정을 떠납니다. 이 철도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며 9,000km가 넘는 거리를 가로지르고 8개의 시간대를 넘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입니다. 2000년에 16년에 완공된 이 철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며 여행자들에게 러시아의 숨막히는 풍경을 목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차는 분주한 도시, 고립된 마을, 끝없는 숲, 광활한 초원, 그리고 우뚝 솟은 산들을 지나갑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생명선이자 모험, 로맨스,
발견의 상징입니다. 그 마법은 수세기 동안 작가, 영화 제작자,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광대함과 문화적 모자이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현대 도시에서 손길 닿지 않은 황야까지 이 경로는 국가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서의 삶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혹독한 추위와 고대의 신비가 가득한 땅에서 말이죠. 함께 알아봅시다. 시베리아는 극단의 땅입니다. 13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러시아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멕시코와 브라질을 여기에 넣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약 4천만 명만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로 밀집되어 있어 중앙의 황야는 손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역은 우뚝 솟은 산봉구리와 얼어붙은 툰드라, 울창한 숲과 수정처럼 맑은 호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를 진정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오이мя콘처럼 영하 67도까지 떨어집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입니다.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 현지인들은 엔진을 끄지 않고 두꺼운 모피로 몸을 감싸며 식수를 얻기 위해 단단한 얼음을 뚫고 나아갑니다. 겨울은 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온도는 정기적으로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사람들은 이 혹독한 아름다움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들의 고대 전통과 재치 있는 정신은 그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곳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시베리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자연이 땅과 영혼을 형성하는 명예의 배지입니다. 굴락이라는 단어는 시베리아의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광범위한 감옥 캠프 네트워크를 말하죠. 굴락은 캠프의 주요 관리라는 러시아어 구문의 약어로 반체제 인사, 지식인, 그리고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수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캠프들은 대부분 시베리아의 가혹한 황야에 흩어져 있었고 수감자들은 도로, 철도, 광산을 건설하면서 극심한 날씨를 견뎌야 했습니다. 생활 조건은 끔찍했으며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굴락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이 시베리아의 막대한 자연자원을 정복하고 착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인간의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얼어붙은 노동 캠프에서 생존, 상실,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권력의 대가를 엿볼 수 있는 오싹한 장면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알렉세이 나발니와 같은 인물들은 현대의 억압과 굴락의 고통스러운 유산을 비교하며 자유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상기시킵니다. 굴락은 시베리아 역사에 상처를 남겼지만 이 얼어붙은 땅에서도 오이мя콘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마을들 중 일부에서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집이라고 부르는 가장 추운 곳을 방문해 봅시다. 시베리아 깊은 곳에 오이мя콘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96도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깊은 동결은 9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에는 약 500명의 강인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각자는 생존의 달인입니다. 차량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엔진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가동되어야 합니다. 두꺼운 모피 옷은 필수이며 심지어 동물들도 겨울철을 대비해 털이 두꺼워집니다. 이 잔인한 추위는 서로 의지하며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원주율 야쿠트 민족으로 그들의 문화는 회복력과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고단백 식사인 술록고기와 얼린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 종종 생으로 먹습니다. 오이мя콘에서는 추위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형성합니다. 매 숨결이 더 날카롭게 느껴지고
매 끼니가 필수가 되며 매 순간이 더 취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베리아는 단순한 생존의 땅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바이칼 호수와 같은 숨막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 호수가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감고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얼굴에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고 거대한 거울처럼 뻗어있는 맑은 물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이칼 호수입니다. 그들은 바이칼을 시베리아의 보석이라고 부르지만 바이칼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가 쓴 이야기를 간직한 거대한 고대의 책입니다. 시베리아의 산과 숲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은 바이칼 호수는 지구의 모든 담수의 거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깊이는 1640m가 넘으며 두 개의 부르즈 칼리파 타워를 겹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칼을 전설적으로 만드는 것은 깊이나 나이가 아니라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기이한 생물들이 사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겨울에는 바이칼이 얼어붙은 왕국으로 변합니다. 그 표면은 너무 두껍게 얼어서 전체 트럭 대열이 이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다. 얼음은 끝없는 수정 같은 줄기로 갈라지고 갇힌 공기 방울들이 빛나며 태양 아래에서 반짝입니다.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것은 투명한 행성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느껴지며 자연이 그 아름다움과 가혹한 힘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바이칼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친 우랄 산맥이 두 대륙의 경계를 이루며 선사시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는 지구에서 가장 큰 숲인 시베리아 타이가가 펼쳐져 있으며 10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푸른 카펫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타이는 새로운 외투를 입습니다. 여름에는 푸른 초목, 가을에는 불타는 금색, 겨울에는 순백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바이칼은 시베리아의 방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아름다움이 연기, 재, 그리고 회색의 음영으로 바뀌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가봅시다. 노릴스크로. 얼어붙은 북쪽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노릴스크는 가혹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노릴스크가 지구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곳의 공기는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으며 땅과 물은 세월의 결과로 창백한 회색을 띱니다. 니켈, 구리, 팔라듐이 얼어붙은 땅에서 추출되어 두꺼운 흰색 유황 구름으로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노릴스크에서는 매 숨결이 금속 맛이 난다고 합니다. 산성비가 흔하고 호흡기 질환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노릴스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접근 방법은 비행기나 배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시민도 방문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릴스크는 추위, 연기, 그리고 파란색이 전혀 없는 하늘과 함께 살아가는 수만 명의 강인한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생존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러시아 도시가 이런 회색 음영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이 거리마다 노래하는 곳으로 서쪽으로 여행해 봅시다. 네바 강이 눈부신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도시가 있다면 그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일 것입니다. 이 도시는 2003년 표트르 대제의 대담한 꿈에서 태어났으며 파리나 런던에 필적할 수도 있는 수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승리와 혼란을 겪으면서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우뚝 서 있으며 러시아 예술과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들로 가득한 살아있는 책입니다. 네바 강이 강변에는 금빛 궁전이 물에 비치고 우아한 아치형 다리가 도시를 흐르는 실크 리본처럼 흐르는 운하를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화려한 겨울 궁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러나르도 다 빈치와 렘브란트의 분놀림부터 현대의 천재 피카소에 이르기까지 30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에르미타주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인류의 창의성의 보물 상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또한 백야로 유명합니다.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는 이 시기에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대가 됩니다. 음악, 춤, 그리고 눈부신 불빛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매일 밤을 꿈처럼 만들어줍니다. 밝은 도시의 불빛을 뒤로하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북동쪽으로 멀리 떠나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땅 추코트카로 향합니다. 추코트카는 러시아 지도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땅은 70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겨우 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하 50도, 기온이 흔한 일입니다. 땅이 너무 단단히 얼어붙어 있어서 심지어 죽은 자를 묻는 것조차 여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추코트카에서는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추크치와 에스킴오와 같은 원주율 민족들은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번성하며 모든 의식, 모든 요리, 모든 노래가 눈과 바다와 얽혀있는 활기찬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행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따뜻한 미소와 뜨거운 수프 한 그릇으로 환영받습니다. 자연이 제공자이자 도전자인 이곳에서 추코트카 사람들은 얼음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탐험이 진행됨에 따라 추코트카 사람들은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가장 가혹한 땅에서도 인간 정신이 번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서 문화를 구축해 왔습니다. 추코트카의 외진 마을에서는 원주율 여성들이 여전히 고대의 환대 관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합의해 방문객에게 공유 침대 공간을 제공하는 드문 전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래된 관습은 로맨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존의 가혹한 요구에서 기인합니다. 이 전통은 알래스카, 그린란드,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도 볼 수 있으며 가족과 외부인 간의 긴밀한 협력이 생존에 의존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따뜻함을 보장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 발전했습니다. 이 극한의 기후에서는 심지어 친밀한 관습도 자연의 법칙에 적응합니다. 커플들은 종종 추운 밤에 부분적으로 옷을 입고 자며 따뜻하고 실용적인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인류가 문화적 관행을 자연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며 생존이라는 행위 주위에 전통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의식 너머로 러시아의 자연 경관은 불타는 눈 덮인 카무차카 반도와 같은 놀라운 땅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극동 깊은 곳에 카무차카 반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시적이고 다듬어지지 않은 경이로움입니다. 이곳은 격렬한 화산, 증기나는 간헐천, 거친 피오르드, 그리고 끓는 온천이 한데 모인 드라마틱한 풍경입니다. 모험가들에게 이곳은 위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활화산이 10개가 넘게 있는 카무차카는 여름에도 눈으로 덮인 화산이 많아 외계 행성 같은 손길이 닿지 않은 풍경 속을 트레킹할 수 있습니다. 야생을 정복한 후 지친 탐험가들은 지구가 따뜻하게 해주는 자연 온천에서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무차카는 단순한 황야가 아닙니다. 그 계곡 속에는 티베트와 몽골 정착민의 후손인 작은 불교 공동체가 숨어 있으며 이들은 평화로운 수도원을 세워 이 거친 땅에 영적인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과 얼음에서 고대 사원에 이르기까지 카무차카는 잊을 수 없는 대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가 아니라 보드카가 실제로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 음료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봅시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명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차입니다. 인구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5번째를 기록하는 러시아의 차에 대한 집착은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차가 너무 비싸서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운반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날차는 러시아 환대의 중심입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쿠키, 꿀 또는 잼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음료만큼이나 따뜻한 의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매일 5잔에서 10잔의 차를 마시며 심지어 차를 사랑하는 영국인들과도 경쟁합니다. 설탕을 넣은 진한 홍차가 가장 인기 있지만 녹차와 무가당 허브차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긴 겨울 동안 뜨거운 차 한 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국민 음료입니다. 보드카보다 차, 물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러시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견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게임 중 하나인 테트리스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84년 소련의 마지막 해에 젊은 컴퓨터 엔지니어인 알렉세이 파지트노프가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에서 일하면서 테트리스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원래 소련에서 제작된 컴퓨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사랑과 니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트라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테트리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임 조각이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실험에서 시작된 이 게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철의 장막 뒤에서도 창의성이 어떻게 뚫고 나오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고대의 환대의식에서 화산 풍경, 그리고 세계를 사로잡은 퍼즐 게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의 이야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